김용원 국가인권위원, 인권위 상임위원, 뭐 회의 도중에 기자들 거기에 방청하던 기자와 인권단체를 향해서 기리기리 기사 쓰고 쓰레기 기사 쓰고 인권 장사치들도 회의 내용을 왜곡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한겨레 신문이 신면에다가 보도했습니다. 기사 제목이 경찰 폭행 할복 권유 막말 김용원이 더 화려한 과거. 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나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검사 출신인 사람이거든요. 검사 출신은 검사가 얼마나 바닥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 1990년 1월 10일 1990년 엊그제 같지 않으십니까? 1990년이 김윤아 평론가 몇 살 때예요? 저는, 엊그제가 뭐 엊그제 같은 건 똑같지.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엊그제 굉장히 어렸을 때라고 얼버무리지 말고 한 8살? 7살? 네, 굉장히 어렸죠. 네. 1990년은 그렇구나. 9살쯤 됐겠구나. 8살이 아니었을까요? 8살쯤. 네. 그렇구나. 어렸구나. 90년이. 그렇죠. 네. 난 대학교 2학년이었어. 그러니까 엊그제 같으실 텐데 세물 해보면 이게 얼마나 거의 30년도 더 된 일이죠 이게. 네. 3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이게. 근데 30년 더 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30년도 전인데 그때 부산 남구 광안동 한 룸카페에서 다른 검사들하고 술을 마시는 중에 경찰이 변태 영업 단속을 나왔대요. 근데 폭행을 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드러나서 검찰총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1992년에 검사 옷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1996년도에 이제 거의 30년 전이죠 이제. 그때부터 국회의원 선거 준비를 했어? 국회의원 선거 준비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고 1996년 부산 영도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낙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낙선했으니까 2000년 총선에 내가 나가야겠다 이런 준비를 하던 중에 1999년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어업 협상 실패에 책임을 지라면서 할복 자살을 권유하는 편지와 함께 65cm짜리 일본도를 우편으로 보냈답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10명에게 일당을 주고 여기가 영도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한나라당 김용호 의원이 구청장 공천 대가로 이종옥 전 부산시의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는 전화 설문조사를 하다가 당시 한나라당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고요. 예. 여론조사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 역시 남의 회사 명의를 도용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설문조사를 했다면서 김용원 의원을 고소했다는 겁니다. 잘 보시면 아르바이트 대학생 10명에게 일당을 줬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도록 시켰어요. 10명에게 무작위로. 그 전화의 내용은 김용호 의원이 돈 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한나라당은 고소를 했겠죠. 네, 그렇죠. 근데 여론조사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도 고소를 했어요. 왜 우리 명의를 도용했느냐. 즉 이 전화에서 우리는 현대리서치 연구소인데요. 여론조사하려고 그렇지. 전화했습니다라고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렇지. 검사 출신인데. 그리고 무슨 검사 출신인데 너 자기가 할복 자살하라 그러면서 65cm짜리 일본도를 우편으로 보내냐? 요즘 검사가 그런가 보지? 근데 완전 영화에 나오는 쓰레기 그러니까 언론이 쓰레기라고 하는데 쓰레기 검사구만. 근데 뭐 칼을 보냈다. 끔찍한 일인데 그것도 하나의 뭐 장르인데 저는 하여튼 칼을 보낸 건 일종의 협박 내지는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는 뭐 저의 이제 인식이 좀 삐뚤어진 건지 지금 그렇게까지 놀랍지는 않아요. 근데 전화를 시킨 다음에 아직 저 형님들하고 같이 있었나? 아니요. 그러니까 이분이 평소에 하던 일들을 보면 칼을 보냈다라고 하면은 뭐 저 양반 하던 걸 보니까 칼을 보냈을 수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전화를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고용해서 시켜가지고 여론조사 업체라고 뻥을 쳐라. 그다음에 김용호 의원이 돈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라. 이걸 시켰다라는 거는 매우 놀랍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추천하게 됐느냐 이 내용도 뒤에 나오는데요. 지난해 1월
김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1순위 후보로 추천한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후보 추천위는 김 의원이 1987년 부산 최대 불황화 수용시설, 그러니까 형제복지원 울주 작업장을 수사한 이력에 큰 무게를 두고 높은 점수를 줬답니다. 김 의원은 면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서슬퍼런 전두환 정권 아래서도 굴하지 않았다.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한겨레 당시 대통령에게 복수로 추천한 인물 중 나머지 2명은 극우 유튜브거나 인권에 대한 이해가 없어 김 의원이 그나마 나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다 어떤 사람을 추천했을지가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명으로 지난해 2월 임명된 김영호 상임위원은 군 관련 사건을 총괄하고 군 사망사고 시 입회 권한을 지닌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으로서 검찰, 경찰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피해 진정사건을 다루는 치매구제 제1위원회 소위원장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일본도 보내드려야 되나? 경향신문 사설 보여주십시오. 기레기 장사치 막말하는 인권위원 언제까지 봐야 하나? 이게 사설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런 건 다 전해드렸으니까요. 사설 뒤에 이렇게 나와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기행은 일일이 손에 꼽기 힘들 정도다. 그는 지난해 11월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심의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얘기를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인권위를 항의 방문한 윤일병 유족을 불법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합니다. 김 의원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 건 언론과 인권단체 본연의 역할인데 근데 쓰레기라고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사설은 지적하면서요. 인권위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권한 독립성이 약해지는 일이 반복되곤 했다. 그래도 지금 일부 상임위원들의 언행처럼 막장으로 치닫지는 않았다. 인권 감수성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김 의원의 독선과 자충우돌. 그로 인해 인권위가 희화화, 무력화되는 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야당이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이 마지막 문장, 야당이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이 얘기는 여당이나 윤 정부한테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경향에서 생각했다는 뜻으로도 읽히네요.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처음으로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하게 되잖아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